경찰이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상과 강요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재정 문제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승현 전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가학훈련을 두고 우리 교회 퀄리티 높은 훈련이라고 했던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목사. 경찰은 지난달 김 목사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강요 방조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도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김명진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송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화나무는 지난해 6월 김명진 목사의 재정 의혹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평화나무와 제보자들은 빛과진리교회가 농업회사법인인 L&T 주식회사를 설립해 땅을 대거 사들이면서 교인들에게 교회 자산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 등과 관련 의문을 제기하며 주주 명부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해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또 김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법에도 없고 재정 보고에도 포함되지 않는 베델 지정헌금을 받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김명진 목사의 해명입니다. 목사님 사례비를 안 받으시던데 예. 어떻게 생활하세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엔겔 기수 먹는 거 정도는 네. 매주 한 60만 원씩 줍니다. 네. 목사님 차는 엄청 좋은 거 타시던데. 차는요, 집안이 이혼 직전까지 갔던 집안에서 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네.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떤 분이 지정헌금을 했어요. 차마 거절을 못하겠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타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은 이거 뭐 사치다 뭐 이러지만 요즘은 능력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 선교 차원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했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청년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어떤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한테는 지정헌금들을 또 교인들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네. 사실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원래 네. 그 지정헌금이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요. 네. 저희 교회 가난한 분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을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이 사람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결혼 주례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주례비 받는 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이거를 교회에다 헌금을 내는데 주님께 드리면 신용 창출이 되잖아요. 나한테 직접 주례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서 좋고 저는 또 부담 없어서 좋고 주님께 받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50만 원도 어떤 분은 뭐 몇백만 원. 근데 이제 재력이 좀 되는 분들이 결혼하면 1000만 원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거액의 지정금을 받았다고 뻥튀기 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우리 교회 근무하면은 연봉이 한 2억 정도는 되는데 제가 그걸 받지 뭐 하려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제가 그 지정금을 받기. 목사님 예. 지금 제대로 연봉을 받은다면 2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우리 교회 규모 보면은 출석 교인이 한 3,000명 되니까 한 2억도 적을 거리 아마. 경찰은 지난달 이 교회에서 일어난 가학훈련과 관련 김명진 목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강요 방조죄를, 또 이 교회 최모 리더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강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전체가 변화되진 않더라도 일부분 바뀌시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는 진짜 여기 떠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약간 뭐 편집중 환자처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저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고 가둬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오히려 자유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 다시 제자훈련 같이 하면서 제가 잘못 배웠었던 것들 다시 좀 확인하고, 처벌은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좀 이걸 보고라도 이제 좀 사람들이 더 안에서 뛰어났으면 좋겠다.
한편 비과진리교회에 6개월 임시 당회장 파송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예장합동 평양노회 진상조사위원장 강재식 목사는 비과진리교회와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나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게 네. 가을 노예 때 보고서는 그대로 받았어요. 네네. 노예가.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임시당회장을 보내갖고 고칠 부분들을 다 고쳐갖고 봄노예 네. 때 보고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계속 그다음에 설교를 했었죠. 최근에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은 소문으로는 연말까지는 한 것 같고 1월부터 네. 안 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당회장 맡은 김진아 목사가 또 설교 얘기를 하길래 네. 설교하러 갈 생각 없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곧 있으면 7년째입니다. 속절없이 시간은 지나고 있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가족들의 처절한 요구와 바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없이 침중하기만 합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약속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민아, 강민아, 성보가, 임배야, 박현서봐, 서연서봐.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의 이름이 하나둘 호명될 때마다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은 유가족들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7주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더디기만 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무관심에 유가족들은 황망한 마음을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치하에서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던 저 정권을 물리치기만 하면 그러면 진상규명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며 싸워왔는데 과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갖고 또 버티며 싸워야 할 것인가? 아니 가질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인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속 단식 기도에 나선 박인환 목사도 유가족들과의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지쳐 쓰러진 세월호 유족들이야말로 우리가 다가서야 할 이웃이고 곁에서 손잡고 연대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과연 정의 실천에 신용이라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추모 기간에 돌입한 유가족들은 시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화나무 카이로스에 출연한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출연한 카이로스는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죠. 특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정년 퇴임한 김승현 교수는 열린공감TV와의 인터뷰에서 박형준 씨 자녀의 입시 성적 조작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평화나무도 김 교수와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최근 박 후보를 둘러싸고 언론 탄압과 민간인 사찰, 부산 LCT 특혜 분양, 지인의 국회 내 레스토랑 입점 의혹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와 공동취재단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의혹들에 대해 이제 대형 언론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4대강 사찰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인이 해운대의 초고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산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회 레스토랑 사업자가 박형준 후보 부인의
동업자 가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당시 국회에 근무했던 국회 직원 한 분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여기에 박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정년퇴임한 김승현 교수는 열린공감TV,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민TV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해 자신이 박 씨의 딸 입시 성적을 조작해줬다고 폭로했습니다. 평화나무와 만난 자리에서도 김 교수의 주장은 동일했습니다. 제가 박형준이 딸 점수 80점 이상 주라 그래서 김 교수는 앞서 2008년도에 입시 비리 근절과 내부 자정 노력을 기대하고 실명으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자체 조사가 지지부진할 동안 언론의 얘기가 흘러들어가면서 2009년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홍익대 입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돌연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 수사 중단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기서 연말까지 수사 종결 지시가 있대. 그래서 내가 바로 받았어요. 청와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대. 아마 정무수석 라인에서 검찰을 컨트롤하는데 제가 그때 정무수석이 그런 자리인가 보다. 그래서 딱 보니까 박형준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박형준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내가 조연실 잘하는데 그 잘남에도 아주 성공적이고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입시청탁 교수들이 그쪽 라인이라. 그러니까 저는 실타래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런 연관성이. 그리고 이쪽에서 마지막에 청와대 쪽에 SOS를 쳤다는 제보가 그 전에 있었거든. 김 교수는 이제라도 당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박형준 후보의 해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흔들린다.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이 안 난. 자, 이거 보세요. 자, 20년 전에 대학 시험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시험이에요. 재학년 특례입학. 그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 교수는 박형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들을 향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창구가 되어준 건 유튜브 기반 언론인 열린공감TV였습니다. 실력파 언론사 고발 프로 그게 방영이 전부 무산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전부 무산이 돼버리고. 그래서 참 저는 허탈하죠. 제가 그 퇴직 기자분들이 하는 열린공감TV하고 제가 매치가 됐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취재에 대한 진정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에 응하게 됐고, 내가 언론은 항상 중심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네가 지향하는 쪽에 내용이 아니면 언론에서 외면한다. 그럼 언론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한편 박형준 후보자 측은 지난 24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 가려질 것이고 또 호적상 직계 가족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과 더불어 몇 가지 질의하고자 박형준 후보자 측에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이동 중이라 문자 남기면 연락 주겠다고 답변한 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질의 내용을 보냈으나 선관위 토론 관련 회의에 참석 중이란 답변 외에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이동 중인데 문자 좀 남겨봐 주시고 제가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일단 2시 반 이후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측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 교수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ကျွန်တော်ဗျမတရားမှုပေါ့နော်ကောင်းမခံကျင်တော့ပါခင်ဗျာဒီအာဏာရှင်စနစ်ကိုတဲ့ဆိုအုပ်ချုပ်တာစစ်အာဏာရှင်မလို့ခြင်းလို့ဒီကလိုမီးကိုအချိန်ကန့်သတ်နဲ့သုံးတာမျိုးလဲကျွန်တော်တို့မလို့ခြင်းတော့ဘူးကျွန်တော်ပြည်သူတွေအနိုင်ကျင့်တာကိုလက်မခံနိုင်တဲ့အတွက်ရှေ့သွားကနေပဲကြောက်တယ်သူတို့အောက်မှာနေရမှာသူတို့အုပ်ချုပ်သားမှာသူတို့အုပ်ချုပ်မှုအောက်မှာကျွန်တော်တို့မနေခြင်းဘူးအဲ့အတွက်ကြောင့်မလို့ကျွန်တော်တို့ကြောက်တဲ့စိတ်ကိုခဏဘေးချိတ်ပြီးတော့ကျွန်တော်တို့တော်လှန်တာခင်ဗျာငါကြောက်နေငါအနောက်ကလူငယ်တွေထပ်ကြောက်မယ်ဆိုတဲ့စိတ်နဲ့ထပ်ဖြစ်တာကြောက်စီတော့မရှိဘူးကိုကျွန်တော်ဒီမိုကရေစီပြန်မြတ်မှာတော့ကြောက်တယ်ကျွန်တော်တို့လိုချင်တဲ့ဒီမိုကရေစီကျွန်တော်တို့သိသွားရင်တော့မရခင်မှာကျွန်တော်ကြောက်တယ်နောက်မျိုးဆက်တွေကောင်းစားဖို့အတွက်ဒီမိုကရေစီပြန်ရဖို့ကလိုရပေါ့ကြောက်ပါသူတို့တက်လေကျွန်တော်တို့ထွက်လေအားလုံးကတိုင်းတိုင်းညီကိုတွေကြီးပဲသူတို့အသက်ခံရတာလဲကျွန်တော်တို့ပြစ်တယ်လို့ပဲမထူပါမထူသူတို့အာဏာမရှိတော့ဘူးဆိုရင်လင်းရဲ့အသက်ရှင်မယ်အာဏာရှိနေတာလည်းသိမယ်ဒီလိုက်အောက်ချုပ်မှုအောက်မှာနေမယ်ဆိုရင်ရှင်နေရတဲ့သေပြီးသားပဲဖြစ်နေပါအဲ့အတွက်ကြောင့်မလို့ဘာမှမထူညီမတို့နောက်ဆုံးကိုရောက်နေပြီနောက်ဆုံးကိုရောက်တဲ့အတွက်ကြောင့်မလို့ရောက်အောင်ကိုသွားမှာပဲရတော့မယ်ဒီရကိုပညာသားပနဲ့ပြန်လဲတွန်းလှန်ဖို့တော့လိုတယ်ဗျ။တို့လည်းသူတို့စေရေးပြတာတို့ရှိတယ်ကျွန်တော်လည်းကျွန်တော်ပြပါရှိတယ်။ဘယ်ဘာသာပဲဖြစ်ဖြစ်ဘယ်လူမျိုးပဲဖြစ်ဖြစ်အကောင်လုံးရည်ရွယ်ချက်တူတူပဲဖြစ်တတ်တဲ့။ဘာသာရေးမိုင်းတက်လည်းဘာမှမဖြစ်စေအောင်တွေးထိုးလည်းဘာမှမဖြစ်စေအောင်အကောင်လုံးစီစီလုံးလုံးနဲ့တိုက်ပွဲဝင်ကြမယ်ဆိုရင်တော်လန်ကြီးရပါတော့တေချာဘောက်ကိုနိုင်မှာပဲ။အပြတ်အသက်ကိုနိုင်တဲ့ပြင်ဖွဲ့စည်းပုံအခြေခံဥပဒေတွေအစအကုန်လုံးပြောင်းလဲသွားလိမ့်မယ်။အခုမှညီမတို့ကတကယ်ကိုဒီမိုကရေစီအစစ်မှန်ကိုရသွားမှာကိုသိတာ။နိုင်ရမယ်။နိုင်ရမယ်။လိုတဲ့တို့ငါတို့တွေနိုင်ကိုနိုင်ရမယ်ငါတို့တွေနိုင်ကိုနိုင်ရမယ်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TBS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평화나무로부터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요. 오는 31일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직접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평화나무가 제2기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설교들이 모니터링되긴 하지만 아직 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설교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나무 총회가 4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 방식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공지할 방침입니다. 평화나무가 발행하는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11호가 발행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